천만 관객을 돌파한 흥행 시나리오 작가가 영화 대상 시상식 날 사라졌다. 스릴러의 외피를 두른 심리 드라마, 관객의 심장을 때리는 연극 도둑 맞은 책. 더욱 치밀하고 탄탄한 구조로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온 연극 도둑 맞은 책이 2017년 다시 한번 막을 올립니다. 연극 필로우맨, 날 보러 와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김종욱 찾기 등을 연출한 변정주 감독의 연출과 영화 아란 장풍 대작전의 각본, 영화 미스터 주부 퀴즈왕과 뱀파이어 검사 시즌2를 연출한 유선동 작가의 시나리오. 연극 도둑 맞은 책은 충무 아트센터 소극장 블루에서 10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공연합니다. 니마지기 뷰차기는 니마티즌 분야 스타 한의사 yeah. 함께하는 MC 아나운서 김세원 뷰차기가 김세원이 함께하는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 니마티즘에 대한 김세원과 류마직의 자가용, 오늘 순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에 한약과 각종 약재가 약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건강요정 보건복지부 177호 전문 한의사 유창일 원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 집엔 아이스크림과 예. 빵과 농담이고요. 한약도 좀 있잖아요. 한약도 좀 있습니다. 한약도 좀 있죠. 예. 시즌 중에 이제 쭉 드셨던 한약. 네. 예, 한약도 좀 있으시고. 근데 이제 저도 그때 말씀드렸죠. 환자분들한테 약을 드리기 전에 한약을 제가 꼭 먹어보다 보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몸이 막 맛이 가더라고요. 예, 막 이것저것 막 다 먹은 거예요. 환자분들 드리는 걸 다. 체질에 관계없이. 체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실험한 거예요. 야. 예.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제가 제 몸에 이제 맞는 것을 골라서 이제 좀 먹기 시작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부터 이제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환자분들한테 드릴 한약을 드리면서 제 몸에 맞는 거를 취사 선택해서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완전. 그럼 요즘에 네. 뭐 아무거나 드시는 못하시겠네요. 지금요? 네. 그렇죠. 네. 계란을 바위치기 하듯이 처음에는 환자분들 드리는 100명의 환자분들에게 약을 드리면 다 먹었어요. 그거를. 예. 그러다 보니까 몸으로 다 체득하니까 약재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다 이거 먹으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몸으로 깨달으면서 알아갔죠. 사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신동이 되시는 한의사시네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신동인데. 네. 예. 그러다가 몸이 많이 가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제 몸에 맞는 걸 이제 취사 선택해서 먹게 되면서 그때부터 건강 요정이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느 시점까지는 맛이 갔었는데. 그게 제가 원장님 뵙기 전인가요? 그렇죠. 아, 한참 전이죠. 김선아서 뵙기 한참 전.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셨는데도 이 진짜 좀 약을 알아가는 과정은 좀 다르네요. 예. 아,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 때는 절실함이 좀 약간 없었어요. 학교 다닐 이 정도면 뭐 알고 있는 거지. 학교 다닐 때는 한의과대학 졸업만 하면 그냥 공부 많이 했으니까 명의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네. 예. 이거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막 학교에서 시험 계속 보고 공부 많이 했고 한의사 못 가오시더만 보면 나는 한의사 면허증만 주어지면 명의다. 다 고칠 수 있다. 막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환자분들 실제로 치료하다 보면은 깨지죠 이제 그 환상이. 그리고 이렇게 약도 먹어보다 보면은 야 내가 공부로만 얻었던 지식들이 몸으로 체득하면은 완전히 다르구나. 내가 먹었을 때 괜찮았을 걸로 생각하고 있던 지식의 한약이 먹었을 때 몸을 확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또 보건복지부 101인 7번째 그 한의사신데도 역시 이제 진짜 겪어보셔야 하는 그런 과정이 또 있었네요. 예, 체득하는 게 그래서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골라서 잘 먹다 보니까 어느 수준의 경지에 오른 다음부터는 제 몸에 맞는 거 환자분들한테 해야 드려도 제 몸에 맞는 걸 딱 먹으니까 몸이 먹을 때마다 이제 몸이 좋아지다가 결국은 하늘로 올라가서 건강 요정이 된 거죠. 건강 요정의 탄생 비화가 이렇습니다. 근데 내려와서 목욕을 하시다가 그것을 사모님 죄송합니다. 요정 탄생 비화인데 이런 또 과정이 있었군요. 원장님.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직접 몸으로 체득하신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또 들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준비를 하셨나요?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현직 아나운서 김세원, 현직 한의사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 팟캐스트 자가용을 듣고 계십니다. 자가용은 팟빵에서 청취하실 수 있으며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의 내 사랑 류마티스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김세원과 류마지기의 자가용은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1만 명의 구독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또 들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준비를 하셨나요? 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네. 약재죠. 예. 홍삼. 아, 홍삼. 예. 홍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홍삼이 맞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 홍삼이 적절하게 필요하시고 예. 맞는 분들. 그러니까 홍삼이 잘 맞는 분들 예, 예. 증상 야.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 홍삼이 안 맞는 경우에 대해서 네. 어떤 분들이 안 맞는지에 대해서 네. 설명드릴 건데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아, 오늘만 듣고 다음 주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 에피소드 안 들으시면 절반만 진짜죠. 얻게 되는 거죠, 지식을. 예, 예. 홍삼이 안 맞았던 분들이 오늘 좀 집중해서 들으실 것 같아요. 내가 맞게 되길 원하면서 예. 들으시겠죠? 그러니까 먹고 싶으니까. 예. 홍삼 얼마나 좋아요. 예. 네. 먹고 싶은 분들은 일단 오늘 들으셔야 되고 오늘 들으신 분들은 다음 에피소드도 무조건 들으셔야지 그러니까요. 균형 감각이 생기실 겁니다. 예.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한의사다 보니까 한의사들은 홍삼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네. 전 국민들이 막 복용하고 하다 보니까 한의사들한테 좀 안 좋은 상황이니까 아, 그런가요? 한의원 매출에 뭐 영향을 주니까 아. 홍삼을 무조건 까지 않을까 예. 내려서 평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 저는 홍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한의사예요. 아. 예, 김성환 아나운서님도 아시지만은 그렇죠. 저는 자가면역 질환, 네.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한약을 쓰는 한의사죠. 홍삼 하러 이렇게 오시면 다른 데로 예. 돌려보내시잖아요. 보약을 지으러 오신 분이 거의 네. 없어요. 네네네. 왜냐면 아. 보약은 모든 한의사 선생님들이 다 잘 처방합니다. 네. 예, 이제 제가 주로 치료하는 질환은 네. 제가 꼭 해야 되지만은 아,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건 경제 올라야 되니까 아, 자신감에 또 나오는. 잠깐 또 잔들어가고요. 예, 잘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예. 예. 제가 또 오랜만에 함께 녹음하기 때문에 이 자외선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가면역 질환은 네. 이제 경제 오른 수준에서 이제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맨 마지막 디펜스 역할입니다. 축구로 얘기하면 리베로 역할이라고 할까요? 아, 맨 뒤에서 네. 풀백, 예, 예. 예, 맨 뒤에서 최후방 수비수죠. 네. 예, 모든 환자분들이 어딜 가도 안 낫는 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디펜스 하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피부경화증, 예. 섬유근육통 이런 질환인데 이런 분들은요, 제가 인삼을 안 써요. 아. 그러니까 저는 한의원에서 인삼 쓰는 양이 네. 1년에 몇 킬로가 안 돼요. 아, 그래요. 간혹 지인분들이나 저한테 치료받는 분들이 네. 본인의 남편분 보약을 지으시겠다. 근데 아. 저한테 꼭 지어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 저는 싫다고 하는데 네. 저는 제 질환 환자분들 치료하느라 바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근처 한의원에서 드세요라고 말씀드려도 저는 꼭 원장님이 처방해 주신 보약을 먹으면 아.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저희 남편 꼭 지어주세요.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럼 지어드려야지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1년에 그렇게 안 쓰다가 한 번 쓰시면 얼마나 잘 제대로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보약 처방할 때는 너무 쉽죠. 네. 예. 제가 치료하는 질환보다 네. 그냥 너무 좋아요. 이게 머리를 예. 복잡하게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유창희 원장님께는 보약이 세상에서 제일 쉽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그러니까 인삼, 홍삼이랑 저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아, 그게 이제 예.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되게 객관적으로 얘기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방송을 한의사 선생님들이 들으면 싫어할지도 모르겠어요. 아. 왜냐하면 홍삼이 맞는 사람도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릴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딱 심판의 역할로, 예. 심판자의 역할로 홍삼이 맞는 분들 어떤 경우에 홍삼을 먹으면 좋은가. 야.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안 맞는 경우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면은 네. 안 맞는 분들이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한의사이기 때문에 홍삼을 무조건 내려 깎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딱 팩트만 잘 맞는 분, 안 맞는 분 네.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네네. 아마 공정하게 들어주셔도 될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홍삼과 아무런 이익에 아무런 차등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 방송 쭉 예. 들어오셨던 분들이라면 저희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제 장점인 부분은 많이 저한테 치우치게 되죠. 네. 뭐 아마 그 점을 양해 못하셨던 분들은 이미 그 일찌감치 안 들으실 겁니다. 그분들이 구독 취소한 거 아닌가요 혹시? 아 그런가요? 구독 취소가 막 구독이 올라가다가 가끔 하나가 딱 빠질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왜 갑자기 예. 올라가다 내려갈까? 갑자기 손가락이 한 명이. 좀 신공이 잘못돼서 잘못 누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일단 지금 구독자 수는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마 저희 오프닝만 들으셔도 이 방송 좀 괜찮을 것 같다 하신 분들 예. 지금이라도 바로 구독하기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쨌거나 이 홍삼이 오늘은 맞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보통 이제 홍삼은 전반적으로 네.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드실 수 있는 건강식품 이렇게 좀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길 가다가 몇 블럭만 가지 않아도 홍삼 예. 판매점 그냥 쉽게 볼 수 있어요. 예. 예, 지난 추석 때도 네네. 그 백화점에 우연히 한번 그 명절 전에 갔었는데 아, 어이구 엄청들 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요 홍삼이라는 게 인삼을 쪄서 말린 겁니다. 네, 인삼을 쪄서 말린 건데 인삼은 원래 고려 인삼이라고 해서 네, 우리나라 인삼이 옛날부터 그 효능이 아주 인정받았죠. 예, 유명했어요 중국에도.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 일본에도 유명할 정도로 고려 인삼 유명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인삼의 효능도 널리 알려졌죠. 네. 사실 효과가 좋으니까요. 코리아 진성. 예. 네. 전 세계적으로 또 알려져 있고. 그런데 효과가 좋다 보니까 효과가 좋을수록 부작용도 있어요. 예. 약이란 건 효과가 강할수록 그 반대작용도 강합니다. 아, 그러니까 홍삼이란 게 건강기능식품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오메가3도 있고 비타민 종류도 있고 네. 뭐 글로렐라, 뭐 엽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크랜베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이 있는데 홍삼은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정말 제일 좀 세다고 할까요? 양력이 네. 예, 제일 강력한 작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먹고 좋았던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또 찾게 되는 거죠. 네. 좋았던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찾는 거고. 그런데 이게 있어요. 그 홍삼 회사에서 판매하면서 이제 광고하거나 그 판매하시는 분들 설명을 들어보면 네. 홍삼은 인삼을 푹 쪄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 그런 어떤 독성이 다 사라졌다. 네. 예. 모든 체질에 상관없이 다 맞게 만들어진 게 홍삼이다. 그러니까 인삼은 부작용이 있는데 예. 푹 쪄서 만들다 보니까 인삼의 그 작용이 네. 부드럽게 변해서 부작용이 없고 모든 체질에게 다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마케팅 포인트겠죠. 어떻게 예. 보면. 예. 그러다 보니까 남녀노소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선물하고 이렇게 먹고 그렇게 됐는데 어린이 홍삼도 뭐 쉽게 볼 수 예. 있으니까요. 네. 의외로요 부작용 오시는 분들이 근데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아마 원장님 그런 분들 꽤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예. 그 홍삼도 있고 인삼도 있고 또 뭐 산삼, 수삼, 뭐 삼의 종류는 되게 많더라고요. 산삼은 유명하죠. 네네. 예, 산삼은 제일 비싸잖아요. 고가죠. 예. 왜 고가냐면 그만큼 효과가 이제 강하죠. 예. 그러니까 순서가요. 산삼, 인삼, 홍삼 요 순서로 이제 강도가 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삼보다 홍삼이 약한 거 맞긴 맞죠. 아하. 그런데도 부작용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이거든요. 아. 3의 성질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홍삼은 한의학에서도 언제부터 좀 사용이 됐던 건가요? 이게 언제부터 이 홍삼이 나타났는가를 역사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요. 네네. 정조실록에 처음 홍삼이 나옵니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요. 예. 네. 그래서 찌는 방식에 대한 기록이 네. 고려 인종 원년에요. 송나라의 국신사 서긍이 기록한 고려의 생활상 기록이 나와 있는 예. 책이 있는데 선화봉사 고려 도경이라는 책의 23권에 예. 홍삼의 제법과 가장 비슷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김세원 아나운서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네, 예. 홍삼의 완전 진짜 촉이죠. 예. 어떤 건지. 인삼은 생삼과 숙삼의 두 가지가 있는데 생삼은 빛이 희고 약에 넣으면 그 맛이 온전하나 여름이 지나면 조미 먹어서 쪄서 익혀 오래 둘 수 있는 것만 못하다. 예로부터 전하기를 숙삼의 모양이 평평한 것은 고려 사람이 돌로 이를 눌러 즙을 짜내고 삶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직접 물으니 그것이 아니다.
뿌리를 폭에서 삼을 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여기서 숙삼이라고 하는 게 네네. 홍삼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홍삼하고 유사한 거고요. 네. 홍삼을 만드는 법은요. 보통 물을 이제 끓여가지고 인삼을 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증법이라 그러죠. 예. 한 번 찌는 것도 있고 9번 찌는 구중법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9번을 예. 찌고 식혔다가 찌고 식혔다 하는 거를 9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이 찔수록 따뜻한 기운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찌는 거잖아요. 예. 불을 이용해서 열을 계속 그렇죠. 가하니까요. 가하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만든 홍삼일수록 사실 인삼의 열성은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여기서 뭐가 나오냐? 제대로 만든 홍삼일수록 네.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세져요. 약효가 세지니까.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쪄낸 홍삼은 열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네. 물로 쪄내면서 열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효과도 강력해지는 거죠. 못 맞는 건 그 장점도 없고 단점도 없는 그냥 밋밋한 홍삼이 되는 거예요. 이런 홍삼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네. 첨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아. 당도 들어가고 단맛 나는 거. 왜냐면은 맛은 있겠네요. 맛은 있어요. 근데 먹었을 때 제가 먹어봤더니 네. 그냥 젤리지 아. 뭐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거는 사실은 홍삼의 탈을 쓴 그냥 설탕물이죠. 기호식품 예.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런 것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네. 예. 자, 그럼 이 홍삼이 잘 맞는 분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 그렇죠. 예, 잘 예.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네. 홍삼이 맞는 분들 어떤 분들에게 잘 맞느냐?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 일단 잘 맞습니다. 네. 홍삼은 열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 맞아요. 예. 보건복지부 177호 전문 의사가 아.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11년의 시간을 거쳐서 보건복지부 177호 전문의가 된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장님 어땠는지 궁금해요. 이 홍삼을 드시면서 저요? 예. 부작용이 있으셨나요? 저는 홍삼이 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먹으면은 얼굴이 네. 시뻘개져요. 아, 네. 저는 열이 좀 있어요. 아. 예. 이러다가 몸이 맛이 갔다는 거죠. 그리고 막 네. 뾰루지까지 올라옵니다. 저는 그리고 머리가 어지러워지고요. 그 정도로 되게 좋은 홍삼을 드셨나요? 예, 제대로 된 홍삼 먹은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열이 좀 있는 편이고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 이제 홍삼이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음이라고 불리는 체질. 음. 한 방에서 손발이 냉하면서 위장도 차고 네. 몸이 냉하고 체력이 약해요. 소음인 체질 분들은요 보면은 체력이 약해 보여요. 예. 그리고 얼굴 혈색도 참백해 보이고 그리고 얼굴이 붉은 사람은 거의 좀 보기가 힘듭니다. 소음인들은 예. 얼굴이 만약에 시뻘건 사람은 홍삼을 먹으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안 맞죠. 네. 더 시뻘개지니까 아, 네. 열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소음인 체질. 그러니까 소음이라고 하면은 이게 진단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사상 체질이라.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몸이 차갑다. 아, 체력이 약하다. 네네. 비위 기능이 약하고 네. 성격도 약간 내성적인 사람. 예. 우리가 사람 보면은 막 활발한 사람도 있죠. 그렇죠. 막 목소리도 막 활기차고. 네. 지금 당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활발한가요? 김세환 아나운서처럼 네. 좀 얼굴 표정부터 목소리가 뭐가 이게 좀 이게 밝은 사람들 있어요. 활기차고. 아 근데 혼자 있을 땐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가요? 혼자 있을 때 그러면 좀 미친 건가요? 오늘 김세환 아나운서도 네. 인삼, 홍삼 드시려면은 네. 그 제가 전에 육군자탕이라는 처방해드린 적 있는데 네. 인삼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는 아랫배 아. 쪽으로 내려주는 한약재를 배합을 해서 먹으면 괜찮아요. 가미를 좀 해야겠네요. 가미를 해야 돼요. 예. 저도 그렇고요. 아. 근데 단미로 홍삼 한 가지만 먹으면 김선 아나운서도 잘 안 맞고요. 예. 저도 잘 안 맞아요. 저는 이제 아. 이 상체에 열이 많다 보니까 네네. 안 맞고 김선 아나운서님은 양인이거든요. 아. 지금 김선 아나운서님은 그렇군요. 제가 볼 때 태양인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 얼마 없다는 얼마 태양이 없다는 태양이. 제가 예, 태양이. 건가요? 태양이. 오. 예. 체형도 태양인 체형이고 네네. 성대, 어깨, 폐 쪽 그 벌어진 것도 예. 쩍 벌어지셔가지고 태양인 체형에 되게 가깝고. 몰랐습니다. 저는 아, 소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네. 예, 그렇게 오랫동안 만났지만은 제가 아주 이거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처음 안 말씀, 알려주셨는데. 처음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다 얘기해드린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 짜신 거 아니에요 이거? 참. 팟캐스트에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 오랜 시간 말씀을 안 드렸나 보네요. 그렇군요. 예, 오늘 처음으로 태양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자가용 그 갤러리에서 예. 김선환 사진 한번 보십시오. 아, 저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소음인 계통, 몸이 차갑고 손발이 냉하고 위장도 차요. 네. 식욕도 좀 없고 약간 내성적인 느낌, 정적인 느낌의 사람이 먹으면은 신진대사가 좋아지면서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사람은 홍삼 먹으면 몸이 살아나죠. 네. 기운이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네. 효과가 바로바로 바로바로. 나타나네요. 홍삼은 잘 맞으면 먹고 1시간 내로 효과가 와야 돼요. 한두 시간 내로. 네. 소화기 계통이 약한 분들. 지금 첫 번째로 몸이 찬 분들 말씀드렸죠. 그렇죠. 홍삼이 맞는 분들. 두 번째 소화기 계통이 약한 분들. 그러니까 먹는 게 시원찮은 분들이 있어요. 인삼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홍삼이. 네. 홍삼을 일단 먹으면요. 소화 기능을 좋아지게 해요. 그런데 만약에 식욕이 참 좋아요. 잘 먹고. 네네. 항상 배도 고프고 네네. 먹으면 또 잘 먹고. 이런 분들은 홍삼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부작용이 확실히 클 것 같은데요. 먹으면 식욕이 과다항진돼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살찌는 거예요. 옛날에요. 네. 이런 경우 있죠. 뭐 어릴 때 보약을 먹고 살이 쪘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간혹. 인삼이 들어간 보약을 주로 옛날에 처방을 많이 했거든요. 네. 먹고 잘 먹어요. 식욕이 좋아지거든요. 몸이 좋다라고 느껴지겠죠. 예, 몸이 그때 예. 막 좋아지는 느낌 들어요. 막 신진대사 좋아지고 네. 위장도 막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연동작용이 되니까 잘 먹는 거예요. 그러면 찌죠. 살이. 그러니까 식욕이 너무 좋은 사람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입맛이 없고 소화기 계통이 약한 분들은 홍삼이 잘 맞는다. 예. 그러니까 아까 1번 몸이 찬 사람, 소음인 계통, 내성적인 사람, 네. 체력이 약한 사람. 2번 소화기 계통이 약한 사람, 식욕이 없는 사람. 그다음에 3번은 혈압이 낮은 저혈압. 예. 저혈압에 속하는 분들은 인삼이나 홍삼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삼을 먹으면 혈압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이 근데 피곤하면 올라가는 분들이나 네. 고혈압약을 복용하신 분들은 홍삼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막 불난데 기름 끼어 얹는 겁니다. 네. 어. 근데 이런 분들 많아요. 요즘에 보면은 고혈압약을 드시고 있어요. 네네. 근데 체력이 떨어진 것 같다고 홍삼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을 택하신 건데 그게 안 좋은 거죠. 예. 고혈압약을 먹으니까 혈압은 정상 혈압이겠죠. 네. 약으로 혈압 이렇게 억제해 놓으니까요. 네네. 그건 약으로 혈압을 조절해 놓은 상태에서 정상이 된 거죠. 억지로. 네. 근데 그분의 몸 안에서는 복합적으로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고요. 네네. 홍삼이 맞는 분들. 네 번째 신진대사가 약해서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 네. 인체 저항력을 홍삼이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홍삼 먹으면은 감기에 안 걸려요. 그래서 홍삼 먹고 감기에 안 걸렸습니다. 감기만 네. 툭 하면 걸렸었는데 홍삼 먹은 뒤로 감기 안 걸려요. 이런 분도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홍삼을 먹으면 이렇게 감기가 안 걸리게 돼요. 네. 그런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그렇죠. 거죠. 모든 사람이 나 감기에 안 걸리고 싶어 더 이상 해서 홍삼을 드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면역력이 과잉된 분들도 근데 많아요. 네. 근데 지금 현대 사회가 요즘에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이 많을까요? 올라간 분들이 많을까요? 글쎄요. 저는 요즘 보면 면역력이 좀 과다한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요. 영양분을 되게 섭취를 잘해서. 고열량 섭취에다가 너무 잘 먹는 사람들이 네. 고기도 정말 많이 먹고요. 네네.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예. 몸에 에너지가 떨어지고 신진대사 떨어지고 체온도 떨어지고 칼로리가 부족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몸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은요 뭐 고열량 식품이 너무 많습니다. 고기 뷔페도 많고요. 예, 뭐 햄버거도 저 어릴 때만 해도 되게 좀 한번 먹으려면 되게 네. 저 먹기 힘들었던 세대거든요. 저도. 네. 김상환 씨는 젊으신 분이라 잘 모르시겠네요. 요즘 사람이니까. 그렇죠. 저는 미팅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그래요?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햄버거가 그나마 네. 좀 대중화 됐을 때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 이걸로 이제 광고를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핵심이긴 하거든요. 네네. 예, 면역력 올려주는 거. 부작용도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홍삼이 맞는 분들 다섯 번째 네. 성신경을 항진시킨다. 예. 그러니까 성욕이 떨어진 분들 있죠. 네. 아예 성욕 자체가 없는 분들. 얼굴에 이런 분들은요 보면은 핏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주로 저기 철학자나 사색 많이 하는 분들 타입 있죠? 그렇죠. 네. 외로운 철학자 타입의 외모를 가지신 분들, 네. 혈색이 창백한 분들. 인삼을 먹으면 홍삼을 먹으면 얼굴이 홍조가 광대뼈 있는데 불그스름하게 오르시면서 그래요. 성욕이 생기는 거죠. 성신경이 항진되니까. 이제 홍삼이 맞는 여섯 번째 분들
눈빛에 힘이 없어요. 기력이 쫙 빠진 사람들요. 홍삼 먹으면은 눈빛에 좀 힘이 들어가요. 네. 눈빛이 좀 살아나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눈빛이 이글이글 막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연예인분들 중에 좀 많이 있어요. 아. 예. 이런 분들은 홍삼이 안 맞아요. 네. 눈빛이 강한 사람은 홍삼이 안 맞습니다. 눈빛이 축 처진 사람은 홍삼을 먹으면 좀 살아나요. 예. 그러니까 눈빛에 힘이 없는 사람이 홍삼이 좀 맞고요. 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진단 포인트예요. 그렇군요. 예. 눈빛으로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애들도요. 네. 눈에 힘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축 처져가지고 기운이 없고. 애들이 막 활발하게 소파로 막 뛰어 올랐다가 막 마루에서 나 뒹굴고 막 이래야 발에 되는데 불난 것처럼 막 예. 왔다 갔다 하잖아요. 혈기가 왕성해야 되는데 네. 애들 중에서 어른처럼 소파에 축 처져가지고 기대 있고 막 이런 애들 있거든요. 네네. 그런 애들 중에 눈빛이 축 처져 있는 분들, 아. 처져 있는 아이, 눈빛이 축 처져 있는 아이는 홍삼 들어간 보약 먹으면은 좀 기력이 살아나는 거죠. 밥도 잘 그렇군요. 먹고. 네네. 그 다음에 홍삼이 잘 맞는 경우 7번째입니다. 손발이 너무 찬 사람들요. 몸 전체가 아까 차가운 거 말씀드렸죠. 그렇죠. 근데 지금 네. 7번째는 손발까지도 완전히 찬 분들. 이런 분들이 홍삼 먹으면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네. 혈액순환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헛갈리면 안 되는 게요. 가슴이나 이렇게 심장 쪽, 얼굴 쪽에만 열이 몰려가지고요. 손발은 반대로 차지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헛갈리면 안 돼요. 잘 구분해야겠네요. 잘 구분해. 이게 되게 어려워요. 네. 이건 한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헛갈리는 부분인데요. 맥을 잘 봐야 됩니다. 일단 요거는. 네. 몸 전체가 차가워야 된다. 아까 1번에 말씀드렸던 홍삼은 몸이 차가운 사람에게 맞는다 말씀드렸죠. 네. 몸 전체가 차가워야 되고요. 존재가. 그러면서 손발이 찬 분들이 홍삼이 맞는 거예요. 네. 근데 간혹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 중에서 손발이 엄청 찬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혈액 검사에서는 염증 수치가 막 펄펄 끓어요. 손발은 찬데 어딘가 열이 있다는 예, 얘기네요. 어딘가 열이 있다는 거예요. 염증 수치가. 이런 네. 분들은 몸이 찬 건가요? 뜨거운 건가요? 뜨겁다고 봐야죠. 뜨겁다고 봐야 돼요. 검사상으로 혈액 검사는 염증 수치가 실제로 되게 상승해 있잖아요. 네. 몸속에 열이 있고 염증이 있고 뜨거운 거예요. 염증이라는 것은 불화자가 2개 붙어 있죠. 네. 굉장히 뜨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하는 게 홍삼에서 애매한 경우에 핵심이 돼요. 그렇군요. 예, 이 구분을 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홍삼이 맞는 경우 8번째 폐호흡 기능을 좋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기력이 소모된 경우에 네. 체력을 끌어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 폐의 기능을 좋아지게 한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쭉 말씀드린 9가지 내용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이런 사람의 체질에 네. 이런 사람의 증상이 있을 때 홍삼이 들어가면 제대로 효과가 나는 겁니다. 네. 예. 자, 김세원과 류마직의 자가용 오늘은 먼저 홍삼이 잘 맞는 분들의 증상에 대해 원장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홍삼이 맞지 않는 분들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꼭 청취해 주셔야겠죠? 홍삼 2부 다음 편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여기 모여 류마지기 자가용을 들어봐. 자가용은 내 차 내 차가 아니야. 자가 면역질환 사용사 현직 아나운서 김세원, 현직 한의사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 팟캐스트 자가용. 자가용은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듬뿍 담아서 청취자들의 건강에 도움되는 방송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좋은 방송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 주십시오. 잊지 마시고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좋은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는 방송 김세원 류마지기의 자가용입니다.